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 1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 역시도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시장은 숫자가 잘 나왔냐 보다는 AI가 정말 실적을 내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 앞서지는 않았는지를 따지는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발 AI 수익성 우려가 이어지면서 AI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 우리 시장까지도 또다시 덮쳤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4천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대형 반도체주들은 비교적으로 버텨주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가진 종목들만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는 심리가 먼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보스1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스1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누굴 나의 진정한 보스로 삼으면 좋을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도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주만입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11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장이 좀 펼쳐져가지고 좀 불편한데 내년을 바라보면 저는 가격 조정이 오히려 좋은 호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분간은 그다지 좀 자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발 악재, AI 거품론. 저는 여기 나와서 AI 거품론은 아니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당분간은 아마 발목을 좀 잡을 거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제일 발목을 잡는 거는 환율 문제예요, 환율. 제가 이 방송 나와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1,500원대가 상방이 열려 있다,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1,480원에서 살짝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대 이상 올라가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끌고 왔던 장인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동참을 안 해주면 아무래도 지금 기관 쪽에서 또 이렇게 또 많은 그 배팅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사는 주체는 이제 개인들밖에 없다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격 조정이 이번 주에 좀 들어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아마 폭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첫 번째 코너 전지적 1등급 대장주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대장주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시장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트너님께서 정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AI 버블론 우리가 지금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긴 하지만 이제는 또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충격파를 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4천선을
다시 내준 배경을 또 봤었을 때도 이 역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AI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네네. 이제 버블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의 투자 비용 실적을 못 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버블론이 계속 나오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앞으로 굉장히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버블론보다는 요즘은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끌고 왔던 장세에서 기관 쪽에서 바톤을 잡아야 되는데 기관 쪽에서 올해 바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네. 다음 주 지나면은 거의 올해 장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30일이 납회이기 때문에 네. 올해 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순매수한 부분에서 환율 문제 때문에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거죠. 시장에서는 하락 명분을 찾으려고 자꾸 네. AI 버블론을 얘기를 하는 거지. AI 시장이 네. 앞으로 뭐 확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팽창 못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좋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오라클이 좀 재를 뿌렸는데 어쨌든 저는 인공지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격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려오기를 좀 저는 바라죠. 그러니까 코스피지수가 3,800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사실 그 여름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3,800까지는 안 내려왔지만은 어쨌든 가격 조정 나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가를 다 15만 원대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11만 원 이상은 매력이 없어요.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11만 원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네. 대신 이제 9만 원대로 만약에 떨어진다. 아니면 뭐 9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매력적이 되니까 그때 저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5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박스권이에요. 52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50만 원 근처나 아니면 뭐 50만 원을 깨거나 그러면 또 기회가 생겨요. 근데 이번에 고점을 다시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박스권 전략에서 단기 매매를 추구를 해야 되고 좀 조정이 좀 1월 달까지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다음 주는 한번 급등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끌고 가지 마시고 거기서 현금화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을 끌고 가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해 두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셨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가격 라인도 함께 봐주셨습니다. 환율로 좀 넘어가 볼게요. 환율, 금리 그리고 AI 글로벌 투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게 또 환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시장 봐야 될까요? 환율 볼 때? 환율이 뭐 어딜만까지 올라갈지는 뭐 정확히 예측할 네. 수는 없는데 지금 꺾일 흐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이제 달러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달러도 많이 올랐지만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사실은 11월 달 이후에 폭락장이 많이 연출이 되고 또 미장도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자꾸 이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1,500원 이상까지는 일단 상방을 열어놓는 게 좋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아직은 꺾일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도 일단은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지수가 진바닥을 쳐야 되는데 종합지수가 진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계속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반등을 한번 노려도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또 중요한 기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의 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또 점검해야 될 기준이라든지 꼭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또 가장 강조해주고 싶으신지가 종합지수가 궁금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종합지수가 저번 주부터 폭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제 폭락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거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단 1%도 안 돼요. 99%는 시장이 뭐 예를 들어 거래소 기준으로 뭐 100포인트가 폭락한다든지 뭐 1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한다든지 그럼 대부분 종목들 다 폭락 영향을 받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또 매도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좀 사다가 11월 한 중반 전후에서는 좀 사 들어가다가 또 12월 달 들어서는 또 기관들도 포지션 자체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강력하게 매수 주체가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현금 확보를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하고 또 이제 많이 빠지면은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전략이죠. 끌고 가서는 수익을 크게 창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 급등이 나올 때는 팔아주고 그리고 이제 폭락이 심하게 나올 때 그럴 땐 또 사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는 꺾이진 않았는데 당장 신고가를 내면서 갈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빠지는 부분에서는 다음 주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저감에서 타임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개별주들이 시세가 요즘 안 나요, 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타겟을 잡아야 되냐면 대장급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개별주에서도 가장 세게 터트린 종목들. 그 종목들이 고점을 치면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폭락할 때 2차 파동을 노리는 전략이에요. 2차 파동. 그러니까 개별주는 대장급에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해서 잡아도 장이 나빠버리면 안 가버려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안 가요. 바닥주도. 차트상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쌍바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쌍바닥도 깨요. 쌍바닥 깹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시 장이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장이 형성이 돼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종목보다도 사실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보다도 시장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개별주들의 시세가 잘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매번 1등급 대장주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혼자서 좋은 종목들을 좀 보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한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QR 박스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1등급 대장주들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고 또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마리안이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보시죠. 주태영 파트너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조정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LNF가 무려 8% 넘게 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6.76% 하방 압력받았습니다. PNT는 4.23%가 빠졌고 현대로템 2.89%, 그리고 TCC 스틸이 3.47%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파란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기준으로는 LNF가 앞서서 좀 쌓아온 수익이 여전히 전체 판세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수익률 함께 볼게요. 48.6% 유지하면서 1위 자리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또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A스토리가 오늘은 0.28% 플러스권으로 버텨줬고요. T로보틱스 역시도 0.72% 플러스권이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0.7%로 일부 종목은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플러스 흐름입니다. JYP엔터가 1.27% 하락세를 보였고 에코프로가 4.74%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자로 만들었던 수익률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가 조정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판도에서 마이너스를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51.27%로 5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흐름이 오늘 역시도 이어졌습니다. SJG 세종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역시도 2.41% 하락세를 보였고요. HS 효성이 1.41% 빠졌고 셀트리온 1.62%, 대화제약이 오늘 크게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큰맘 먹고 투입했던 종목인 대화제약이 계속해서 발목에 족쇄를 걸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화제약이 7.32% 약세 흐름을 끌고 갑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또 반납하네요. 19.57% 수익률 기록하면서 2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포트 내 온도차가 굉장히 또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입니다. 세나테크놀로지가 6.97%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전체적인 포트를 하드캐리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넥신이 오늘자로 2.19% 하락했고요. 녹십자홀딩스가 0.18%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양바이오팜 역시도 오늘은 3.53% 파란불을 켜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97% 기록하면서 3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진이 파트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도 일부 종목이 그래도 버텨냈습니다. 에브리봇은 3.85% 오늘 빠졌고요. 보령이
생명이 2.25% 하락세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가 0.9% 파란불을 켰고요. 사이토젠 계속해서 그래도 수익률 이렇게 하드캐리해 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0.39%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네요. 마이너스 16.51% 기록하면서 4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파트너들의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좀 제 브리핑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확실히 매주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2차 전지만 너무 고집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이 10월달, 11월달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뭐 세게 터졌는데 거기서 이제 차익을 하든지 아니면 저번 주에 좀 차익을 했으면 좋았는데 뭐 수익률이 막 왕창 이제 내려갔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바라본다면은 괜찮을 거라 보는데 이건 시장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악재가 LG엔솔이 포드하고 9조 이상의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폭탄을 맞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긴 안목은 나쁘진 않은데 수익이 좀 많이 났을 때 챙겼으면은 네. 뭐 거의 그냥 1등 자리는 뭐 그냥 그러니까요. 붙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인 부분이 좀 대체로 아쉬웠다. 좀 그렇게 좀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유연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래 200%에 가까운 수익률까지도 치고 올라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수익분을 반납한 상태다라고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조금 아쉽고 이제 수익이 났었을 때 정리하면서 다른 포트 종목으로 교체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봤었을 때도 이제 뭐 LG엔솔 관련해서 이야기까지도 해주시면서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2차 전지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제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NF가 오늘 8.85%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런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가장 또 고민이 많으셔서 이제 댓글도 많이 다시고 또 2차 전지 부분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 2차 같아요. 전지 많이 물리신 것 같은데 네.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내년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LG엔솔 영향이 오늘 컸고 이번 주는 좀 폭탄을 맞았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 2차 전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싸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월 달 지나고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 중반이나 말 정도. 그러면 가격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 2차 전지만 밀었는데 10월, 11월 달에 이제 한번 팔고 기다렸다가 1월 달에 뭐 1월 초 지나고 한 중반 정도. 그때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 계속 뭐 간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발이 느릴 거라는 얘기도 일주일 전에 한 것 같고요. 네. 저번 주, 전전주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지금 캐접은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시세가 지금 났으니까 싸게 사실 분들은 1월 달까지는 그냥 지켜보다가 1월 지나고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좀 유연한 전략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마세요. 2차 전지 지금 사지 마세요. 예. 조금 지나서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민과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 이번 주 역시도 화려한 교체를 했습니다. JYP 엔터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T로보틱스,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새롭게 4가지 종목을 편입을 하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는 좀 어떻게 보고 물갈이를 계세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일단은 너무 물갈이를 네.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네. 지금 포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A스토리나 JIP 같은 경우도 저 바닥권에서 담아두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DSC 인베스트, 창투사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이제 한번 불이 붙으면 이번에 이제 930 이상에서 이제 좀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000포인트 간다. 그럼 창투사는 또 한번 이제 시세들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의 창투사 쪽에 특히 벤처 자금들이 창투사 쪽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괜찮긴 한데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슈화가 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는 나쁘진 않지만은 단기성은 뭐 그렇게 크게 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포트들은 내년을 바라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이제는 뭐 기간이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짧으니까요.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끝나니까 그래서 잦은 종목 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대부분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잦은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다 까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가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새로 이제 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시우 파트너 역시도 로보택시우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큰맘 먹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주태영 파트너 잡겠다라고 하면서 대화제약을 신규 편입을 하셨었는데 이게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맘 먹고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는 제약 바이오 쪽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것 좀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은 뭐 저도 아쉬운데 이시우 네. 파트너님이 아쉬운 부분이 안정적인 포트는 제가 매번 와서 그렇죠. 다른 흔들림 전문가들도 아마 없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포트인데 네.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안정성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공격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네. 변화가 너무 없었어요. 예, 변화가 그나마 이제 변화를 좀 준 게 시점이 좀 안 좋은 거죠. 네. 예, 오히려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갔으면은 뭐 타이밍이 오히려 그러니까 타이밍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다 안정적인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긴 하는데 너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내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SGA 세종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쳐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면 장이 좋으면은 목표가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이상을 기대치를 넘어가는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11월부터 지금 계속 안 좋았는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목표가를 못 달성하거나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 기대치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급등 나올 때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게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시우 파트너의 이 포트폴리오도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넘어가 봅니다.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도 크게 볼게요. 마음을 먹으면은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이토젠, 사모개발, 박셀바이오, 보령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종목들 새로 편입을 하시면서 확실히 이전보다 누적 수익률을 크게 좀 올리고 계세요. 마이너스 80 몇 %까지 찍었다가 어제자로 마이너스 9%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네. 참 저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아쉽죠.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플러스도 그러니까요. 돌리실 것 같고 또 수익률도 좀 더
업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시간이 이제 다음 주까지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사이토젠은 정말 잘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조정 거치면서 아직 파동 2차 파동도 남아 있거든요. 사이토젠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고점 징후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조정 받고 나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2차 파동 나오면 한 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조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버리북 같은 경우도 수익 났던 것도 그대로 놔둬버려가지고 오히려 손실 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물론 저도 좀 전략적인 부분이 이번에 좀 아쉬웠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제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는 한 줄로 마지막 화이팅 하시길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함진이 파트너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진이 파트너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눌게요. 함진이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왜 이렇게 상냥하고 수줍은 목소리로 또 오늘 전화를 주셨네요. 아, 지금 헬스장 와가지고. 네. 아, 네. 네, 파트너님 어떤 이유로 이제 전화 연결하셨을까요? 아, 종목 교체하려고요. 종목을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빼시고 어떤 종목을 넣으실 건가요? 아, 보령 빼고 LB 인베스트먼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을 빼시고 그리고 네, LB 하단에 나가고 인베스트먼트. 있습니다. 네. LB 인베스트먼트를 새로 편입을 하십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차트 보고 뽑은 게 첫 번째고 다음 주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와 함께 움직일지는 그 월화쯤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목표가는 8,000원이고 손절가 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000원으로 이렇게 잡으셨고요. 내일부터 포트에 바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전화 연결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아, 사이토젠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는. 확실히 이제 방금 전에 김선상 파트너도 사이토젠 정말 잘 편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를 상향을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상향하실 건가요? 아, 그 말씀하신 대로 7,000원까지 본 거 맞고요. 네. 아, 거기까지 매도를 좀 줍는 거는 사실 중간에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6,9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토젠은 목표가를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6,900원으로. 이제 다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토젠까지 이렇게 목표가 상향하시는 걸로 수정 보고요. 오늘 전화 통화는 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함진이 파트너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교체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사이토젠 역시도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폴리오까지 저희 큰화면으로 만나보고요. 다시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등급 대장주만 매매하시는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매주 5명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우리 파트너님만의 독보적인 방법이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번 그
보스 포트들을 네. 1등급 대장주 위주로 사실은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중기적인.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됐어요. 네. G2G 바이오라든지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터지긴 했는데 네. 삼익제약은 1등급이 맞아요. 왜냐면 1등급은 상한가를 터트린 종목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 1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좀 손절이 나간 퀄리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1등급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주를 편입을 한 거예요, 바닥주를. 근데 이제 바닥주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수익률 게임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수익을 올려서 포트 교체를 하고 수익을 합산시키고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포트를 대폭 물갈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음 주까지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5일 남았으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는 어쨌든 뭐 변명거리는 안 됩니다.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제 종목을 교체를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근데 종목 교체는 말씀드리지만 1등급 종목이에요. 1등급 종목은 상한가 터진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넥신이나 지금 세나나 녹십자홀딩스나 그다음 삼양바이오펌은 상한가가 전달에 4방이 터진 종목이에요. 1등급이 맞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번 주 폭락하면서 수익이 제법 많이 났었는데 다 수익이 까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수익이 꽤 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넘게 빠져버렸거든요. 시장이 폭락하면서. 근데 어쨌든 삼양바이오펌은 파동은 중기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역시 그 시장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대폭 교체를 해서 네. 1등급 종목으로만 다음 주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파트너님께서 진짜 우리 보스1에서는 처음으로 포트 전격 교체를 예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새롭게 꾸리실 예정이세요? 뭐 단기로 그냥 수익이 나야 되겠죠. 네. 수익이 안 나면 뭐 파이팅 넘치는 종목들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시세가 아주 크게 터진 종목들이에요. 근데 네. 예, 대체로 1등급 종목이라는 거는 상한가가 터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삼양바이오팜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도 지금 폭락해서 이번 주 폭락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네. 전달에 상한가를 4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맞아요. 녹십자홀딩스는 1등급이 아니에요. 세나도 1등급이 아니에요. 제넥신도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사실 지금 뭐 수익이 좀 났다가 이제 말아버렸는데 오늘 종목을 제넥신은 사실 와이드 카드로 제가 썼던 종목을 빼버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넥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까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월이 이제 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2월 달까지는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넥신은 바닥주예요. 근데 바닥주는 단기 승부가 잘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종목을 빼고 제가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들 세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제넥신 빼고 네. 녹십자홀딩스 빼고. 와, 제넥신이 드디어 이제 보내주시네요. 제넥신을 이제 보내주시고 녹십자홀딩스도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새롭게 넣으실 종목들 전에 한번 이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고 새로운 종목들 편입해 가져가셔도 주시죠. 돼요. 예, 미리 말씀드려 가져가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네. 바닥주들이 이제 시세가 박스에서 조금 올라오면 저항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넥시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저점이 4,500원대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매도 구간이 아니라 매수 구간이에요. 네. 매수 구간인데 어차피 다음 주 안에 시세를 못 내면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기간이 다음 주에 끝나니까 그래서 제외하는 거니까 혹시나 만약에 5,000원대 이상에서 잡고 지금 손실 중이다. 네. 이제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는 가져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넥신 그리고 이렇게 두 종목은 끝까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편입하시는 종목도 녹십자홀딩스랑 제넥신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또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세 종목인데요. 네. 상한가가 터진 종목들입니다. 다, 전부 다. 이달하고 전달 안에 상한가가 세 방 이상 터진 종목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상지건설. 예, 상지건설. 상한가가 12월 달에 4방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아, 네. 그러면 1등급 종목입니다. 네. 예, 점 상한가 나왔죠. 왜냐하면 원래 그 상반기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거 상지를
폭락할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막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죠. 대선 테마에 탔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서 1000%를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폭락할 때 해가지고 그때 한 100% 이상 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아니고 정부의 이제 공공주택 사업에서 정책 수혜를 타는 부분 때문에 이제 편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4방이 터지고 고점을 쳤죠. 근데 이번 주에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 내려가다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해서 좀 편입을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다음 주에 승부 안 나면 어차피 저희는 끝나요. 그리고 시세도 다음 주까지만 보세요. 그냥 오. 일주일 안에 승부 안 나면 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는 일단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또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가격 전략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단기 목표가는 이번에 16,000원, 정확히 16,800원 고점인데 네. 1차는 이제 한 16,000원 정도 단기 목표를 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은 그냥 15% 룰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 확인이 이렇게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 편입하실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예. 바이오. 바이오 종목인데 네. 시세가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11월 달 이후에 몇백 프로가 터진 종목입니다. 네. 종목명은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시세가 터졌죠.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3번이 나왔어요. 3번이. 그러니까 상한가가 연속으로 3방, 4방 터진 종목. 이번에 천일고속이 상한가 10방 나왔죠. 네. 동양고속이 상한가가 지금 거의 10방 나왔을 겁니다. 지금 거래 정지 하루 돼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1등급 종목이에요. 1등급 종목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고점 치고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저점이 이제 1,800원에서 좀 지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안에 승부가 나와야 됩니다. 2차 파동이 나온다면 다음 주 안에 승부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바이젠셀은 지금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대조군 실험을 해서 유의적인 임상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유의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년에 조건부 허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백 프로를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편입해서 다음 주까지 승부를 보도록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젠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손절은 이제 15% 룰 하고요. 지금 고점이 16,000원대 이상인데 이제 목표가는 지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14,000원으로 돼 있는데 네. 좀 수정을 해주세요. 15,000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으로. 15,000원으로. 목표가는 그러면 바이젠셀 15,000원이 됐고요. 손절가는 똑같이 11,900원. 최고가는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네.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짧게 잡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15,000원.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바이젠셀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 건가요, 좀 파트너님? 생소한 종목인데요. 네. 예.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상장 첫날에 100%에서 300%까지. 그러니까 상한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첫날에 뭐 100% 터트리는 것도 있고 200% 터트리는 것들도 있고 300% 터트리는. 오늘 이제 알지노믹스가 아마 300%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이제 더블 이상 내고 그리고 지금 폭락 중인데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3방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럼 1등급 맞습니다. 1등급은 상한가가 나오지 않은 종목은 1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 감매도권에 진입을 했는데 종목은 이제 삼성 스펙 12호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이제 스펙주들도 이제 첫날 상장하면 100% 이상 다 시세가 나요. 상장 첫날에. 첫날은 상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블 이상 넘게 나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이제 폭락하고 나서 이제 연속 상한가 3연속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폭락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은 실체는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서류상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상장을 하냐? 우리가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에 우량한 종목 기업이 있으면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량해서 합병해서 다시 재상장하는 걸 목표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대부분 2,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인 2,000원대에 내려왔죠, 지금. 그러니까 고점이 지금 6,600원이니까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하한가를 한번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주일 안에
승부가 안 나면 그냥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2,6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손절가는 그냥 15% 룰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스펙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종목들 이렇게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요. 이제 남아있는 종목들까지도 파트너님께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가게 된 이후에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지건설, 바이젠셀, 삼성스펙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새로 편입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종목은 세나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6.97%나 급등을 했어요, 파트너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드디어 이제 또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25일 저점이 47,000원대인데 네. 딱 47,000원대 찍으니까 어제 47,750원 딱 내려오니까 그냥 오늘 급등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바닥이 형성됐는데 네. 실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슈를 안 타면은 아주 큰 시세는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움직이죠. 근데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이달이나 다음 달까지도 끌고 가시면 뭐 충분히 시세는 날 거라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 장이 나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다가 수익이 났다가 또 이것도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는 이번 주에 조정해서 하면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네.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끌고 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 세나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삼양바이오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 화려한 상승 보여주다가 오늘은 조금 밀렸네요. 3.53% 하락인데 어떻게 수익도 보세요? 제법 났었는데 네. 어제 10% 빠지고 그저께 그러니까요. 9%가 빠지고 그러면서 거의 뭐 20%가 넘게 3일 동안 그냥 폭락을 했어요. 장 영향이 크고요. 일단 뭐 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12월 달 저점이 55,000원대예요. 그러면 6만 원 이하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박스권을 만드니까 제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던 거를 이제 이번 주 이제 그 월요일 날 팔아버리거나 그랬으면은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 날 팔아버렸으면 수익을 좀 많이 챙겼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손실인데 오히려 저가매수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1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74,000이 또 저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그래서 오히려 팔아주고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시장 폭락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거래소에서 많이 판 것도 있는데 네. 지분은 많지 않지만 삼양도 지금 외국인들 지분 또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시장 영향하고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종목인 삼양바이오팜까지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포트에서 현금 보유를 계속 하다가 좋은 종목들 나오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던 파트너님께서 이제는 종목들을 새로 꾸리신 걸 보아하니 다음 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나도 1등급 대장주만 골라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보스원에서는 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1등급 대장주 매매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옥석 가리기가 가장 또 어려우실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가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이용하셔서 엠밴드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오늘 열심히 함께 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릴게요.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